자, 이제는 뭘 하냐면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여기 북볼 이제 항일 정선 이제 형성 과정을 이제 좀 강의를 해 볼게요. 자, 심화 교재 다시 펴서 자, 만주 사변하고 이제 상해 사변 이제 과정을 좀 보는데 일단 만주 사변은 1931년에 일어났고 상해 사변은 1932년에 일어났죠. 예. 그 연도 정확히 기억을 해 두시고 이게 이제 그 만주 사변을 피하기 위해서 만주국을 여기 만들었죠. 일본 애들이. 그래서 그걸 이제 눈을 돌리기 위해서 상해사변을 일으켰는데 이걸 이제 제1차 상해사변이라고 해요. 중일전쟁 때 제2차 상해사변이 일어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보면 자, 아까 이제 만주사변이 있는 배경을 보면 그 장자림이 일본에 폭살을 당하죠. 기차를 타고 가다가. 그래서 이때 이제 장하정이 집권하고 자기 아버지의 복수를 갖기 위해서 민족주의 노선을 이제 내걸기 시작해요. 그런 것들이 만철 소유하고 있었던 남만주 철도를 이제 소유하고 있었던 일본을 자극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일본이 아니죠. 정확히 는 강동군이죠. 여기 이제 만철을 어, 있었던 강동군이 왜냐면 그때 이제 그 일본 중앙정부의 허락을 받지도 않고 자체적으로 이제 그 만주사변을 일으키죠. 그 만주사변을 일으킨 계기가 됐던 것이 유조고 사건이에요. 유조소 사건. 유조소 사건은 뭐냐면 일본 중국 사람들 이제 몇 명을 잡아다가 죽인 다음에 그 당시 장하장 군대 그 복장을 입히고 거기에 그 손에다가 폭약을 쥐고 여기 이제 남만주철도 옆에다 잠깐 이제 눕혀놓고 남만주철도 자기 철도를 쭉 일부 폭발을 시켜요. 그래서 이거를 일종의 그 장하장이 했다. 그런 식으로 해갖고 만주사변을 일으켜. 사변이라는 것은 정식적으로 선전포고 없이 일어난 전쟁을 사변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장하영이 싸우려고 했는데 장개석 입장 볼 때는 이게 싸움은 좀 뭐냐면 여러 가지 불리해. 왜냐면 아직 장개석이 정권이 그렇게 안정화된지 않은 상태였고 만약에 이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일본하고 공식적으로 싸울 경우에는 일단 안으로는 그 공산당 세력이 아직 남아 있었고 그다음에 또 자기 반대하는 또 그 당내 세력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군벌 세력도 남아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외교적으로 좀 풀자. 그래서 부조항 정책으로 만주에 철수를 냈고요. 그리고 장한한테 지시를 내리죠. 너희들 싸우지 말고 그냥 남쪽으로 내려와라. 그래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군대를 싸우지도 못하고. 그리고 나서 일본 애들이 그 예전에 물려놨던 프리를 모셔다가 세운 계례 국가가 만주국이에요. 이거 이 만주국을 이제 성립하는 과정에서 그걸 좀 외부의 눈길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상해사변을 일으켰죠. 제1차 상해사변.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중국 정부는 국제연맹에 제소해가지고 국제연맹 결의를 내서 일본군 철수해라. 그리고 국제연맹에서 니트 조사단을 파견했고 이거는 일본이 장행한 그런 불법적인 행위다. 일본군 철군을 촉구했지만 오히려 일본은 이거에 반발해서 국제연맹을 탈퇴를 하죠. 예.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요 만주사변은 그 강동군이 주도를 해서 했지만 나중에 일본에 중앙정부가 동참하는 형식으로 이게 참가했던 것이 만주사변이고 그다음 만주사변 배경에는 대공황이라는 어떤 경제 공황도 있어요. 예.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뭐냐면 대공황 직후에 일본의 침략전쟁을 써라. 만주사변이죠. 그래서 1931년에 만주사변 이렇게 쓰시면 되고 대공황은 1929년에 일어났죠. 그래서 일본 애들이 19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37년에 그 중일전쟁, 41년 태평양 전쟁 이렇게 해서 확대시켜 나갔잖아요. 예, 요 내용들 파악을 해주시고 아틀란스 일본서에 보면 만주국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만주국. 그래서 요 만주국과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긴 있어요. 예전에 그 중국사 그 들어가신 교수님이 요 만주국의 오족 허파 이런 것들 상당히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예전에 KBS 역사 스페셜 보면 만주국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만주국 관련된 내용들과 자료를 좀 찾아서 공부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이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그 만주국을 세우고 는 과정에서 1차 상해사변이 발발했는데요. 자, 이 배경은 일본이 만주사변과 만주국의 건립에 그런 국제적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일으킨 거야. 그래서 상해에서 일본이 상해 사건을 핑계로 조개를 경비했던 일본 해군 육전대와 그다음 육전대는 오늘날의 해병대에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중국군 제19도군이 충돌을 했어. 그래서 일본이 이제 처음에 19도군이 나름대로 잘 싸우고 있었는데 일본의 병력을 추가 파견하고 하다가 이제 19도군이 후퇴를 하죠. 그래서 이때 이제 국민당군이 내세웠던 거는 뭐냐면 똑같은 방법이에요. 일면 저항하면서도 일면 교습하고 모든 것을 국민당은 이제 뭐냐면 국제혁명에 외교적으로 풀려고 했다. 스테는 저항하면서도 평화적으로 풀려고 했다.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장개던 정권의 어떤 기반이 약했다고 그랬죠. 결국에는 영국과 미국, 프랑스의 주종 공사대 주재도 상해 점정협정이 체결되고 일본군이 상해를 철수하는 과정에서 이제 마무리되고요. 나중에 제2차 상해사변은 나중에 중일전쟁 때 이제 상해를 공격한 내용을 얘기하고요. 자, 이거는 우리나라하고 이제 또 관련돼 있죠. 여기에서 윤봉길 이사가 홍콩 공원에서 폭탄을 던졌던 게 요 상해사변을 승리하고 나서 했던 기념식 때 이제 터진 거죠. 자, 그리고 일본은 만주를 장악하고 나서 만주만 아니라 이제 하북 전체 내몽골 일대까지 장악을 해. 예. 그래갖고 하북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가 만주가 있으면 여기 상동성 있고 북경 있고 만리장성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만주가 있고 이 요소 지역하고 그다음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내몽골 자치구지만 수원성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항하 북쪽 땅식을 하북이라고 하는데 만주에서 항하 북쪽 땅 지역 요 지역을 자기들이 먹으려고 하죠. 그래서 요걸 먹고 요걸 중국하고 분리시키려고 해요. 하북 분리 운동을 이제 조작을 이제 전개를 하게 되죠. 하북 분리를. 자,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이제 그 공격 사건이 나고 또 중국 그 국민당 정부 얘들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한 발짝 물러나고 또 협약을 맺고 그런 과정을 이제 반복하게 되는데 자, 연화성을 공격해. 연화성은 여기 수원성이 내몽골 자치주면 요 부근에 있는 거야. 여기 요소 부근에 있는 그 지금은 이제 내몽골 자치구에 속했던 지역인데 가정은 뭐 산해관 사건이 일으키죠. 여기 산해관은 이제 바로 앞에 만리장 끝이죠. 그래서 일본군과 중국군의 충돌이 나고 그걸 핑계로 연화성을 공격하죠. 그래서 오늘의 요소나 그 내몽골 자치주를 공격하고 그 결과 당고 정정협정을 맺게 돼요. 그래서 이게 정정구역 일종의 중립지대를 이제 만들었는데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하북성 동부 지역과 비문제 지대를 설정해서 중국 국민당 영토 안에 영토와 그다음 안주국 중간에 요 지역 부근에 이쪽 지역 부분에 이게 이제 중립 지역을 설치하는 거야. 그 비무장 지역을 설치를 해서 그 실제로 만주국 존재를 인정하도록 만들었고요. 국민당 정부가.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비무장지대 설정을 일본은 이 하북성에서 활동력을 확대해요. 비무장 지도까지. 그래서 그 새로운 침략 활동 전개를 발표를 마련했고 이제 북부 중국 그러니까 하북 지역을 항하 북쪽 지역을 중국부터 분리시키려는 이런 공작을 하게 되죠. 자, 그럼 1798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거는 나중에 읽어볼게요. 이게 좀 다른 거네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외무부에서 이때 이제 하포 외교에 대한 현지 일본 군부의 불만이 일어나요. 그래서 원래는 일본 국내에서는 이제 뭐냐 이게 하포 외교는 시대화인데 시대화가 또 1930년대 초반에 하마구치 내각에서 또 외상을 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중국과 잘 지내보자. 이런 이제 그 또 외교 정책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 현지 일본군 주로 강동군이죠. 자, 강동군이 불만을 가진 거야.
그래서 정부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그걸 추진해. 북부 중국 그 분리운동을. 그래서 이제 계속 뭐 일을 일으키죠. 그러면서 그 일을 일으킬 때마다 중앙정부는 처음 반대했다가 얘네들 주장에 그냥 일리로 결과 딱 나타나면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그리고 중국과 협약을 맺고 뭐 그렇게 과정을 갖게 돼요. 그래서 매진 하노이 협정을 통해서 중국이 중앙군이 그러니까 국민당 직계부대죠. 하북성 밖으로 이동시키고 항일 여론을 금지시키고요. 그 다음에 토비언 진도수 협정을 통해서 중국의 제29군이 장성성, 만리장성 이북으로 철퇴를 내고 이북에서 철퇴하고 자, 그 다음에 배일 기간을 해산하고요. 그래서 그때 뭐 국민당 지부 여러 기관이나 거기에 있었던 남이사 같은 이제 뭐냐면 그 조직들을 해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 자체를 해체시키는 게 아니라 거기 하북 부근에 있는 이제 그런 지역들 이제 그 조직들을 해체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비무장지대에 당구업종의 그 비무장지대에 원래는 이제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는데 군대를 이끌고 근데 일본군이 몰래 들어와서 군대를 이끌고 들어와서 거기에 하북 기동 방공자치정부 그 다음에 기찰전무회를 설치해요. 이게 거의 중전부예요. 계대정부를 만들죠.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이제 뭐냐면 이 하북 지역 그러니까 앞에 언급한 요소 여라 뭐 내몽고 자치주 이런 지역을 이제 장악을 하려고 했죠. 그래서 만주를 넘어서 하북까지 영향을 행사를 했고 북중국 분리 정책을 포면화시켰다. 그리고 내몽고 자치까지 공개해서 수원성 공개해서 거기에 이제 북궁족 내몽고도 이게 분리하려고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 요 하북 기동 박공 자치정부하고 기찰전문위원회에서 여기에서 이제 계대정부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일본 애들이 뭘 하냐 밀무역을 해요. 밀무역을 하고 아까 말한 그 중국 국민당이 정권이 만든 법화 있죠. 법화를 여기 이제 뭐냐면 위조를 해. 밀무역과 법화 위조 등 이런 것들을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국민당 통치구역에 경제적으로 타격을 줘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중에 좀 정리를 해드릴 텐데 처음에는 국민당이 이게 몇 번 얻어도 맞으니까 처음에는 참았어. 국내 문제도 있고 아직 공산당도 토벌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계속 이렇게 이제 했고 계속 공격해서 하부까지 침략하고까지 이렇게 참았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밀무역하고 법화 막 위조하고 하고 경제에 타격을 주니까 이제 나중에 어떻게 확 돈 거죠. 장개석이. 그래서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정책이 이제 바뀌어지기 시작해. 요건 조금씩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 강대중국사에 있는 내용 좀 읽어볼게요. 당구업장을 규정된 비무장지대 영역으로 개대 정권인 기동박공자치정부와 기찰 전문 정무위원회를 각각 세우동 안경정부에 압력을 했다. 이제 북중국 우리 정책을 포면화되었다. 일본은 만주를 넘어서 북중국까지 세력 확대해 예매한 성격의 친일자치정권 매개로 북부 중국을 장악하게 되었다. 네,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항일전선 전개 과정을 좀 볼게요. 자, 항일전선 전개 과정은 크게 세 방향에서 이제 여기에 논의를 했는데 일단은 첫 번째 내용은 국민당 관련된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산당 측면에서 얘기를 한 거고 세 번째는 제3의 세력 중간파. 그래서 시민단체라든지 학생단체 이런 중간파 세력들 정구령 같은 그 대표적인 세력들이죠. 요 세 개가 이제 뭐냐면 그 항일정설 하나로 합쳐가는 과정을 이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처음에는 국민당과 공산당이 항일하면서도 대립을 했죠. 근데 중간파가 얘들 입장을 딱 보니까 국민당과 공산당이 힘이 크긴 커요. 그렇지만 전체 민중을 대변하는 또 단체는 아니에요. 그 당이 일부 직결된 소수들만 대변하는 거고. 그러니까 중간파는 결집력은 좀 약하고 힘은 약하지만 국민들 상당수가 이 중간파 입장에 서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파를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그 당시 공산당과 국민당의 어떤 싸움 과정에서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어요. 근데 국민당은 중간파를 좀 약간 무시했는 반해서
공산당은 중간파를 적극적으로 포용을 했죠. 얘네들 의견을 또 수용하고, 그래서 국共내전기 때도 그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갖고 뭐 전역 같은 것도 이게 만든 것도 그 배경에서 이제 나왔던 거고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누가 이겼어요? 한일전선부터 중일전쟁까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당시 공산당이 중간파 세력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해서 승리를 하게 되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일본과 한일전선 전개 과정을 이제 좀 볼 텐데, 요 내용이 뭐 한일중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강제중국에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약간 근데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해갖고 이것도 제가 좀 정리를 했어요. 잠깐 밑으로 이제 좀 봐서 요거 좀 볼게요. 제가 좀 다시 정리했는데 이게 몇 페이지냐면, 아이고, 이게 왜 안 돌려지나? 이게 돌려줘야 되는데. 잠깐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624페이지에 보면 요 제가 표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좀 약간 복잡하긴 한데 일단 여기 설명하기 전에 이 내용을 좀 볼게요. 먼저 이제 살펴볼 것이 이제 국민당이에요. 국민당. 예, 국민당. 그래서 국민당이 이제 정책 변화를 좀 봐야 될 텐데, 국민당은 처음에 만주사변이 일어나니까 부조항 정책을 펼쳤죠. 그래서 외교적으로 하겠다. 우리가 외교 대응을 하겠다. 그러다가 이제 약간 이제 그 상해사변 때는 좀 이제 외교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약간 저항을 했죠. 일면 저항, 일면 고소. 그리고 이제 그 이유를 이제 밝게 그걸 뒷받침해 성 안내 후 양해 정책인데, 아직까지 공산당 세력들이 남아 있으니까 이들 뭐냐면 치고 나서 나중에 일본을 치겠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좀 약간 소극적인 거예요. 항일에. 그래서 이런 정책들 소극적인데, 이때 이제 방향 전환이 되는 이제 사건이 일어나요. 일단 복권에 인민정부가 형성이 되고요. 예. 그리고 이때 이제 뭐냐면 그런 그 장개석의 소극적인 자세 이런 것들 때문에 반발이 일어나죠. 그 군벌하고 그 당시 그 공산당하고 연합해갖고 뭐 이런 인민정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결정적 경제적으로 어떤 게 기동자치정부에서 밀무역을 하죠. 기동 밀무역 이런 것들이 경제적 타격을 줘. 그래서 이제 장개석이 확 돌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국민당 이중전회 때 모욕을 참는 데도 한도가 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안 참겠다. 그 이제 뭐냐면 방향을 이제 그 하면서 조금씩 이제 뭐냐면 항일 전선을 이제 가담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공산당을 보죠. 공산당은 초창기 때는 항일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했어요. 왜냐면 아직 그 장개석하고 이제 그 뭐냐면 묵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오히려 공산당 세력을 뭐냐면 확장시키자. 그래서 항일을 내세웠지만 실제로 반장에 무게를 뒀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반장 항일 단계야.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얘네들도 뭐 제1차 상해사면 뭐 당고정정업종 등등 해갖고 치욕을 담잖아.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거기다 코미테름이 7차 지시를 내죠. 7차 코미테름이. 그래서 8.1 선언을 계기로 해서 물론 장기해석을 제외시키지만 나름대로 이제 그 중간파나 그 다음에 우익세력들을 포용해서 항일정선을 이제 좌우합작 항일정선을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오호통정 같은 걸 내줘요. 오호통정. 이때는 장개석을 이제 명시해놓고 같이 하자. 근데 이 단계는 아직 피장항일 단계야. 8.1 선언이나 오호통정은 이제 반장항일에서 두 번째 단계 피장항인데 피장항일은 뭐냐? 이게 잘 안 보일 텐데 장개석을 핍박해서 항일하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오호통전 이런 것들이 반장항이나 피장항을 전환시키는 시도였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모택동이 그 단결 엄호 선언을 지시를 하죠. 정구정에.
그래서 그 당시 장개석이 그 모욕을 참는데 발언을 그 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런 것도 지지해주고, 그래서 이제 요때 민주공화국을 제시하고 뭐 피장항인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점점 쭉 나가서 이제 서한 사건을 계기로 해갖고 피장항의에서 이제 장개석을 동등한 입장에서 존중하는 입장에서 항의를 하자. 그래서 장개석의 주도권 인정하고 그 밑에 공산당 들어가서 항의를 하자는 연장항의로 이렇게 딱 바뀌어. 그리고 이게 이제 제2차 국공합작과 연결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3단계 난다. 반장항일, 그다음 피창항일, 그다음에 연장항일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중간에 있는 학생운동 중간파 세력들의 운동을 보자. 그래서 중간파 세력들 보면 이제 얘들이 이제 그 쭉 있는데 이 중간파 세력들이 부각된 거는 1930년 12구 운동이에요. 이때. 그래서 북경대학 등 북평 학생들 중심으로 조직해서 전국화됐는데 주로 그 일본의 북중국 분리운동을 반대하는 전국적인 집회로 바뀌죠. 그래서 이제 구국회 같은 여러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당시 하북 자치 반대 운동, 뭐 북중국 분리 반대 운동 이렇게 펼쳐다. 이런 이제 여러 중간파들을 합쳐놓은 것이 정구령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되게 유명한 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정구령이 단결 엄호를 이제 선언하고 피장항인에서 우리 연장항의를 하자. 그 국민당 관계를 근데 국민당은 원래 얘네들 좀 도와줬는데 얘네들이 좀 공산당하고 좀 친해지니까 이제 무슨 탄압을 하죠. 그렇지만 나중에는 정구령을 공인하는 그런 단계까지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당도 여기 모욕을 참는데 한도가 있는 그 선언 이후에 점점 반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공산당도 여기 그런 그 1년의 과정을 통해서 반일로 넘어가고, 결국에는 요 정구령도 이렇게 계속 얘네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반일이었죠. 그래서 1936년 서한 사건 때 요 세 개의 흐름이 결국엔 합쳐져서 이월 계기로 중일 전쟁이 시작하니까 제2차 국공합작이 딱 된 거예요. 예. 이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보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다시 원로 들어가세요. 예. 그럼 먼저 이제 국민당의 내용을 이제 항일운동 전선 과정을 이제 볼게요. 국민당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부정한 단계 외교적 대응, 그러다가 국지적 전투와 외교 타협, 일명 저항, 일명 교섭, 그다음에 1차 상해사변 때까지 있고, 그다음 노사내이 때 4차, 5차 공상토론하면서 성안내 후 양해 같은 걸 주장을 했죠. 자,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뭐냐면 방향을 돌려서 항일투쟁에 참여하게 되죠. 자, 그래서 외교투쟁 같은 건 아까처럼 얘기했을 거예요. 남경의 권력 기반이 시작했기 때문에 부정한 정책을 채택을 했고, 그건 자녀 군벌과 원료 세력들 견제하는 측면도 있죠. 그 학생과 시민단체들이 즉시 공격하자 항일론을 피하고 외교를 통해서 평화적 해결을 채택하려고 했다. 국제혁명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게 실패했고 오히려 국민들 반발을 부닥쳐요. 그래서 장개석이 이제 일시 퇴진하고 일시적으로 송가 정부하고 왕정이 장개석 간의 합작 정권이 성립되죠. 근데 이거는 말이 합작 정권이지 실제 장개석이 주도권을 장악했다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실권이 장개석 밑에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송가라는지 왕정이 말빨이 안 먹히죠. 그 군대나 행정 조직에. 자, 그러다가 이제 일면 저항, 일면 교섭 정책을 해서 이제 시간을 벌어서 국방 향상을 도움을 하고, 그 노사내기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안내 후양의 정책이 공식화되죠. 그 일본이 군사적 공세와 함께 합법 외교, 시대의 어떤 그 외교 정책 있죠. 이걸 내세워서 포면적 중국 간의 우호 관계가 잠깐 형성이 돼. 그래서 이걸 통해서 공산당 톱을 하려고 했고, 근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중국인들 반발 더 부딪히고 항일운동을 전개를 하게 되죠. 왜냐면 일반 중국인들 입장 올 때는 성안내 후양의 정책은 말이 안 되는 거. 지금 일본이 쳐도오는데 일본하고 싸우진 않고 공산당을 톱을 하기 위해서 일본과 친해져.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 장개석 정권 입장에서는 나한테 합리적일지 몰라도 중국 전체나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합리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반대에 상당히 부닥치게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정책들이 그 국민당 전체 안에서도 정권 안에서 동요가 일어나. 그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기동방공자치정부와 기차 전문회가 성립되면서 북중국 그 분리 공작을 하고 거기에서 기동 밀무역의 이제 폐해들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장개석이 이제 모욕을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이런 걸 이제 말을 하면서 이제 조금씩 반일로 나가게 돼요. 이렇게 본격적인. 예. 그래서 그게 큰 계기가 됐던 것이 일본 자본의 북중국 진출, 기동 민무역의 피해들인데 이런 것들이 남경 정부의 재정적 타격을 줬다.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일본은 남경 정부의 재정 위기를 촉진시키기 위해 중국의 관세제도 타격을 준 정책이었다. 만주국 경우에 당고 정제업종인 비무장지대 거점 사업은 기동 민무역을 1934년경에 은행 밀수로 시작했다. 1933년 6월에 세계 은값의 폭등하자. 자, 일본은 중국에서 은을 마구 매입한 뒤 위반추하여 중국의 금융지수를 고안을 시켰고 1935년 이후에 은 가격이 하락하자 일본 상품을 민매했다. 특히 메이진 하우만 협정 체결 이후 은, 방적 제품, 사탕, 자파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 급속히 거래량을 증가했다. 자, 북부 중국뿐만 아니라 양자강 이남에 유통되어 중국 시장에 혼란을 빠졌다. 자, 이거는 중소계급은 물론 대지주, 대재산계급에까지 피해를 입혔다. 이 내용들이고요.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자, 그때도 여러 가지 사건이 나왔는데 복권 그 항일 목적으로 해서 국민당 내에서 반장 운동을 해요. 그 국민당 내에 이제 원료 세력들과 그 다음에 또 잔여 군벌 세력들 있잖아요. 그 얘들이 이제 뭐냐면 복권 인민정부나 양강 사변을 일으켜. 이게 예전에 서한 기출문 사업 배경으로 이제 되는데 복권 인민정부하고 양강 사변을 이제 좀 보면 그 주요 내용을 볼게요. 자, 홍건 토벌 중에 복권에서 최정계란 사람이 광동군번의 진명충하고 이세친과 함께 복권 인민정부를 세우고 항일 군국을 내세워가지고 그다음 독립정권을 수립하게 돼요. 근데 그거는 장개석이 진압됐죠. 그러니까 국민당 안에 이제 뭐냐면 그 관련된 그 국민당 안에서 그 자녀 그 군벌들이 일으킨 사건인데 웃긴 거는 이렇게 일으키니까 오히려 이제 뭐냐면 요거 뒤에도 있죠. 양강사봉도 있지만 중공 정부가 국민당을 지지하지 않고 이들을 지지하는 거야. 적의 친구는 적이다. 친구다 하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쏠려놓던 이제 하도 그래도 국민당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핀잔을 받긴 해요. 예. 그리고 요 복권 인민정부에 일부 좌파 세력도 가입을 했어요. 자, 1812번 보면요. 자, 요거는 양강사병과 관련된 거죠. 이종이라는 선안파 군벌들이 있겠는데 자, 이종이는 선압파 군벌이 국민정부부터 이탈해 한일 구국군을 이제 발동해 항일 반장을 호소했다. 이걸 양강사변, 선안사변이라는데 중국 공산당이 이들 지지하면서 정중국민의 인민을 무장하는 신성한 민족혁명 정서로 전환시키자. 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중국 공산당도 많은 항의를 내세웠지만 항의보다는 반장을 뭐냐면 더 우선시키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이러한 일련의 중공에 대한 장개석의 반대 태도에 대해서 소련은 그 중국 공산당을 모험주의 노선이라고 비판하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시국에 이런 것들을 지지를 해주면 일본 애들만 더 좋은 일이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하죠. 그래서 복권 인민정부하고 이 양강사변은 국민당 안에 일어난 반장 운동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또 서한 사건의 배경과 또 연결되고 자,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또 장개석의 지도를 이용을 하니까 장개석이 예전에 소극적 대응에서 한일 전체 제도로 넘어가는 전환을 모색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관세 재정적 기반을 이제 전쟁하면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일 해관 신세칙을 개정해서 관세 수입을 증가시키고 폐지 기원, 신생활 그다음에 인민들을 이제 뭐냐면 결집시켜서 5호 헌초를 이제 공포하고요. 그다음에 소련 간의 관계를 개선해요. 그래서 예전에 틀어졌는데 다시 관계를 개선한 거야. 그래서 국민당 정권 소련부터 물자를 보급받고
이런 것들을 이제 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국민당에 이제 관련된 내용이고 항일민중투쟁을 보죠. 항일민중투쟁. 자, 이 항일민중투쟁은 앞에 국민당과 공산당과 달리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얘네들은 항일 기조를 계속 유지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얘네들 이제 보면 배경은 일본군의 만주 점령에 대해 국민당 정권이 부조항을 해죠. 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제 활동하기 시작했고 초기 활동을 보면 대개 이제 엘리트 중심이었어. 학생 중심이었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상해된 대도시를 중심으로 자연 발생적인 항일 운동을 전개했고 주로 항일시, 일본 상권 배척 운동, 대경제 절규 운동 이런 것들을 했다. 자, 그리고 학생들은 대규모 청원 운동을 통해서 남경 정부의 대선전 실행을 요구를 했다. 자, 남경 정부는 처음에 묵인했지만 점점 이게 집회가 반외세적인 것에서 반정부적 성격을 띠니까 또 공산당도 개입하니까 탄압을 하게 돼요. 또 남경 집회를 계기로 해서 이제 시위를 금지시키고 학생운동 당속력을 공포를 하죠. 그렇지만 이것이 오히려 역풍을 이제 여론의 역풍을 들어서 장개석이 이제 그게 일시 하락을 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처럼 그 상해에서 제19노군이 상해 사병이 일어날 때 이제 항전의 배경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때 또 국민 엄호 자구회라는 조직이 만들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국민 민권 보장 동맹에서 출발해서 했지만 국민당의 탄압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민족 무장 자유 운동 같은 거를 전개했다. 저명인사 대중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중국 공산당 영향 때문에 국민당 통제도 해갖고 선언적 이상으로 뭐 크게 거두지 못했다. 그게 듣보잡 단체인데 일단 서장 중국사 강제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언급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12.29 운동 보죠. 12.29 운동이 상당히 중요해. 요 운동이. 예전에도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거고요. 자, 12.29 운동 보면 배경은 일제 북중국 분리운동에 대한 거야. 네, 분리운동에 대해서 민족적 위기의식이 확산이 됐죠. 그래서 북경대 등 북평은 오늘날 북경이죠. 그 당시에는 수도가 아니기 때문에 북경이라고 하지 않고 북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북평의 학생들이 북중국 분리운동 반대 및 일본 제국주의 타도, 내전 중지를 주장하면서 시위를 하면서 여기에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죠. 그래서 북평 학령이라는 조직에서 처음에 시작해서 얘네들이 이제 처음에 조직을 했고 그다음에 상해를 중심에 또 구국회 운동이 전개돼요. 구국회라는 것은 나라를 구한다는 뜻이지.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런 단체들 중심으로 조직이 됐다. 학생 단체도. 그래서 의의를 보면 이 만주사변 이후에 침체되어 중국과 중국 공산당 연계된 도시 명망과 엘리트 중심의 항일운동에 벗어나서 대중운동으로 항일운동을 제기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한계를 보면 일단 아직까지도 그 지도층 국민당의 어떤 영향을 받았다는 거. 예. 반장항일적인 어떤 성향이죠. 우리 그 당시에는 국민당을 한간이라고 치면 안 되죠. 국민당은 그 장개석 자체는 이제 일본 싫어해요. 이 사람 좋아하는 건 아니고 다만 전략적으로 볼 때 자기 위치가 지금 정치 위치가 아직까지는 항일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소극적인 어떤 저항이나 외교적 시도를 한 건데 이걸 이제 그 얘네들은 그걸 잘 모르고 국민당 한간은 내국놈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지도층이 공산당 영향을 받아서 그 당계석과 연합을 해갖고 해야지 현실적인데 그걸 못했다는 거죠. 오히려 국민당의 탄압을 받고 그리고 나중에 일반 학생들 또 외면을 받고 그래요. 예. 자, 그래서 12.29 운동 중요한 거니까 기억을 해두시고요. 잠깐 관련된 줄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1826번을 볼게요. 자, 1935년 12월 9일 날 북경대 학생을 비롯한 북평의 학생 수천 명이 하북의 자치반대 운동 반대에 일본 제국주의 타도, 내전을 중지하고 외적의 일치를 다양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자 곧 전국적인 호응을 얻었다. 특히 16일 날 제2차 그 행동대회는 대도시는 물론 군벽진 중소 형성까지 시위대가 일어났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자중국사 한번 내용을 볼게요. 여기 1828번. 자, 항해운동의 중심지였던 상해에서 12.29 학생운동 호응해서
구국회 운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12월 12일 상해 문학의 구국 운동 선언을 발표한 계기로 국회 조직이 상해 각계에 번졌고 더 나아가서 부평, 무안, 천진, 강서, 상서 등지의 여성계 문학계 등지의 국회가 다투어 구국회가죠. 예. 국회가 아니라 구국회요. 자, 구국회가 다투어 결성되었다. 자, 북중국을 중심으로 확산된 학생 운동이 기본적으로 반장하기에 반해서 구국회 운동은 1936년 1월에 성립된 상해 각계 구국연합을 중심으로 기구 명칭으로 강범위한 각계층을 결집시킨 데 주력하였다. 예,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되고, 자, 그래도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12구 운동 관련된 내용을 봤고요. 자, 그 다음에 12구 운동 후에 이제 아까 구국회나 여러 단체들이 만들었다고 했죠. 그런 단체들이 통합해서 만든 것이 그 정구전이라는 단체예요. 정구전. 이게 이제 후에 이제 이제 항일 무장 항일 세력 형성 때 중간파를 대변하는 그 단체거든요. 이 정구전. 자, 여기 보면 중간에 어떤 대선언이 있죠. 중구전. 각 당파, 각파는 군사적 충돌 방지하고 그 다음에 대표를 파견해서 정구정의 지도 아래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항일 전선을 만들자 이런 내용들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그 활동 방향을 보면요. 일단 남경 정부가 현실적인 힘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자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반장을 하자.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오히려 반장보다는 장기에서 압박해서 항일을 이끌어야 된다. 그래서 남경 정부를 중심으로 항전 체제를 이제 수립해야 된다. 이런 피장항일을 넘어가는데 주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공산당과 국민당의 대립이 있었잖아요. 그걸 이제 조종자 역할을 우리 해주겠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계급 대립 조종자를 자임하면서 국공 양단을 넘어서 전민족 차원의 한일 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이제 방향을 설정을 한 거죠. 그래서 한일 대중운동을 흡수 통합하는데 이게 이제 활동 방향을 맞춰서 활동을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이제 좀 보시고 요거 한번 1828번 읽어볼게요. 자, 만주사변 이래로 항일 대중운동, 특히 1935년 12구 운동을 계기로 해서 결성된 구국회 운동의 발전을 흡수한 하나의 중요한 정치 조직으로서 정구련이라는 조직이 있었는데 정구련은 자신의 위치를 정립한 성과를 지적할 수 있다. 그래서 비록 군사 위주의 상황 속에서 조종자로서 지식인 역할을 제한하고서 수소 활동의 폴 좁은 결과를 빚었으나 달리 보면 조종자 역할 신임과 정치 이해가 상반된 정치 세력들, 국공 양당의 각 실력자들을 뛰어넘는 전 민족적 차원에서 항일 분위기를 조성을 하는데 오히려 이제 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그래서 이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보면요. 항일 원론 활동을 이제 하죠. 내전 중지와 일치 항일을 주장하고 국민당 정부들로 이제 설득을 해갖고 어떻게든 적극적 항일로 이렇게 유도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단결을 모욕을 막아내기 위한 약간의 기본 정권의 최저 요구를 내세워요. 이건 이제 모의 입각은 이걸 단결 엄호라고 하거든요. 단결 엄호. 아까 침에 이제 보통 그 전에 장개석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거야. 모욕을 참는데도. 이게 그 장개석의 발언을 되받아서 그러면 단결을 하기 위해서는 단결을 모욕을 막아내는 약간의 기본. 그러니까 이런 모욕, 일본한테 뭐냐면 참 모욕을 당한 것을 어떻게 해결되냐? 우리는 단결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 조건과 최저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요구한 것이 단결 엄호야. 예.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그 장개석의 이제 모욕을 참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걸 이제 대응하는 차원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모욕을 막기 위해서는 단결해야 되죠. 누굴 중심으로? 장정권을 중심으로 해서 항일전 체제를 확립하고 그 중간에 중간파들이 이제 도와주겠다. 그리고 중국도 너네도 바꿔라. 무조건 반장하지 말고 장개석과 연합을 해서 항일이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공산혁명보다는 민족의 어떤 그 위기를 먼저 구해야 되지 않냐. 자, 그건 이제 뭐냐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중공이 이제 노태동이 좋네 하면서 받아들였죠. 그래서
모태똥이 이제 이들이 여기 찾아왔는데 모태똥은 그 모태똥하고 담화를 내면서 정부령 그 주요 인사들하고 담화를 내면서 모태똥이 단결 엄호선을 동조를 해줘요. 물론 모태똥이 단결 엄호선을 동조해줬던 것이 꼭 순수한 목적은 아니겠죠. 왜냐면 모태똥 입장일 때는 이게 항일도 하면서 그 다음에 그 당시에 3세적 중간파 세력들 자기 편으로 끄집어 끌어들여야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근 거예요. 자, 하여튼 이런 단결 엄호 선언 이런 것들이 나중에 중간파의 11년 서한 사건의 또 배경으로 작용되는데 이게 이제 11년 기출과 관련돼서 나왔으니까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강자 중국사에 그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좀 보면 모태똥은 공산당 소비에트 정부 홍군의 대표에서 정구령 지도자 4인이 7월 5일날 선언한 단결하여 모욕을 막아내기 위한 약간의 기본 조건과 최저 요건을 동조하는 공개 서신을 보냈다. 이 직접 만나는 게 아니라 공개 서한 형식으로 이제 지지를 표명했네요. 예, 좀 수정해 주시고. 자, 하여튼 이 공개 서한에서 모태똥은 우리는 최근 신문지상에서 네 분의 선생의 단결하여 모욕을 막아내기 위한 기본 조건과 최저 요건과 정구련의 어떤 선언 및 강령을 읽었는데 이들 문헌은 우리의 커다란 동정과 흥분을 불러일으켰고 그것이 망공로가 되지 않는 그런 전국 최대 다수의 인민의 위견을 요구임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그래서 이어서 정군의 지도자들이 항일 통일 전선을 실현시키기 위한 분위기 조성으로서 중국 공산당이 요구한 것, 즉 중앙군의 공격을 정지하고 중국 통치한 그 중국 공산당 통치 지역 내에 분홍 지주 상인들에 대한 간용적 태도를 취하여 대도시의 항일 역량을 약화시키는 노동자 자본의 충돌을 억제하는 내용을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평등한 연합과 항전, 민주국가로서 통일 방침을 옹호한다. 그래서 이제 민주 원칙에 따라 일체 인민대표기구에는 기꺼이 참가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뭐냐면 단결 엄호 선언 지지를 하게 되는 거야. 정치적인 어떤 목적에 따라서. 자, 그리고 이제 요 나중에서 이제 하여튼 이런 그 정부령 활동의 그는 활동을 통해서 서한 사건과 나중에 제2차 국공협정 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 근데 이제 국민당은 좀 약간 달랐어요. 국민당은 처음에는 얘네들을 좀 약간 호의좀 받다가 얘네들이 이제 뭐 노동자 파업을 지도하고 뭐 등등등 해갖고 하니까 이게 이제 정부가 이제 국민당 정부가 이 한일 7군자들을 체포한 사건이다. 예. 좀 국민당의 행동이 공산당하고 좀 대조되는 행동이죠. 자, 뭐 이렇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공산당의 이제 항일 정선 변화를 볼게요. 공산당은 항상 그 당시 공산당은 세력이 약했기 때문에 누구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냐면 코미테도만 연결돼 있었어요. 예. 그래서 코미테는 소련의 지시를 항상 뭐냐면 100%는 아니지만 상당히 영향을 받고 수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항일 전선 전략도 코미테의 노선 변화하고 또 연계돼 있어요. 그래서 장개성의 관계를 보면 3단계를 나누는데 아까 전에 반장항일, 항일을 내세웠지만 반장을 같이 하는 그중에 항일 중점을 둔 거죠. 그 다음에 피장항일, 항일을 하지만 장개석을 또 압박을 내서 같이 좀 부수적으로 참여시키는 연장항일, 이제 장개석 밑은 이제 장개석의 어떤 실권을 알고 실체를 존재를 알고 장개석 밑에 들어가서 같이 연합해서 하는 그래서 제2차 국공합작까지 연결되는 3단계를 거쳤다. 자, 그럼 반장항의를 보자. 반장항의는 만주사변 직후에 이제 표명했던 건데 코미테는 지도하는 반제국주의 통일전선을 전제하면서 그 당시 만주사변과 상해사 항전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했고 기회를 봐서 6대 혼란기를 틈타서 어떻게 하면 남경정부를 타도할까 이런 걸 이제 노렸던 거죠. 자, 그리고 또 밑으로는 그 반일 민중대를 또 지원하죠. 그래서 초창기 때 그 민중대들이 이는 그 공산당의 영향 아래 있었어요. 근데 이런 반장항이 돼서 이제 피장항이로 넘어가는데 약간 가도기 형태가 됐던 선언이 8.1 선언이에요. 8.1 선언. 예.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8.1 선언은 그 당시 모태똥이 대장전을 하잖아요. 대장전 도중에 이제 했던 선언이에요. 그 배경을 보면요. 이거는 코미테는 7차 대회에 영향을 받는데 코미테는 7차 대회는 뭐냐면
반파쇼 연합정권이에요. 반파쇼 그 반파쇼 연합전선이 형성되는 건데 그 당시 일본이나 독일, 그다음 이탈리아 등이 파쇼 정권이 등장했잖아. 그래서 그 파쇼 정권에 대응해서 그 당시 공산당 세력과 그다음에 부르주아 세력들이 서로 연합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 이제 그 코미테의 주요 내용인데 7차 대회.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왕명에 의해서 작성이 돼 갖고 그다음 중국 공산당에 이제 전달되는 과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전국적으로 이제 뭐냐면 선언을 한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면 내전을 정기 호소, 장개섭을 배제한 지주, 자산계급 등 포함한 민족연합전선 그 주장, 통일적인 국민정부, 국방정부가 통일적인 항일정부를 제의하자. 이게 좀 눈여볼 게 이 장개석이 제의시켰어. 예, 장개석을. 그래서 지주나 자산계급 등을 포함시키고 좌우갑작을 주장했죠. 그렇지만 장개석은 배제시켰지만 지주 자산계급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들이 장개석을 지지했던 세력들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추후에 장개석을 포함시킬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거야. 자, 그래갖고 이제 이번 8.1 선언을 이제 공포를 했다. YOVA를 개최해갖고 8.1 수용을 선언 내용을 수용해서 이제 전국적 공포를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의인을 뭐냐? 일단 장개석을 배제시켰지만 항일 전선 연합 정성을 이제 끊었는데 연대를 주장을 했고, 그래서 종전의 노동자, 농민 중심 하층 통일 전선 연합에서 벗어나 지식인, 소수자 세력들을 중심으로 한 항일 전선 연합을 끊었는데 연대를 주장했고요. 그리고 한계는 장개석을 항일 연합 전선 대상에 배제했지만 나름대로 여지는 남겨둔 거죠. 예, 여지는 좀 남겨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요걸 끝으로 해서 조금씩 뭘로 바뀌기 시작하냐면 반장항인에서 피장항인으로 이제 바뀌게 돼요. 피장항인은 장개석을 핍박해서 항일로 이끈다. 이런 뜻인데, 자, 그 배경을 보면 중국 공산당 항일적인 태도를 보인 반장개석 군벌 협력에 대한 소련의 비판, 이건 내부 분열이다. 아까 지금 얘기했죠. 그리고 반장개석 군벌들이 항의를 내세웠지만 이게 얘네들이 항의를 진정 원했던 건 아니고 이걸 매개도 해갖고 정치를 내세워서 장개석을 압박하기 위한 거죠. 근데 그 의도도 모르고 중국 공산당이 이런 것들 막 복권 인민정부라든지 양강사변이라니까 막 지지하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소련이 비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코미티에 와서 설득을 한 거야. 너희들이 좀 당한 건 안다. 장강석한테 핍박받아서 그 당시 많은 병력을 손실하고 그 대장전 간 거 크게 고생은 알지만 지금은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그래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설득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계기가 이제 피장하율 단계 넘어 오통전을 이제 하게 되죠. 자, 오통전은 이제 뭐 통전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전보를 통해서 알렸다 뭐 그런 뜻인데 내전을 그치고 하의를 맺어 일치항일을 하기 위한 통전 이런 이름의 이제 것을 줄여서 오통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무슨 제안을 했냐면 그 전체 무장부대에 그러니까 공산당 국민당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정전협정 체결과 일치항일을 제안하고 그래서 반장항일에서 이제 피장항일을 전환을 시도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내용들 이제 가정 보면 자, 이 5호선을 뒤에 이제 곧바로 모 대통령이 그 아까 언급한 정구정의 단결 옹호 선언을 지지하죠. 그리고 그 당시 도시대중과 지식인들 일치항일 요구를 수용해서 국민당에게 보낸 선언을 통해서 반장개석 태도 포기를 가능성을 이제 시사하고 민주공화국을 제시해요. 이때 민주공화국은 국민당, 공산당, 제3세력이 다 포함된 그런 그 연합정부를 구성하자. 그리고 더 나가서 장개석이 모욕을 참는데 한도가 있다. 이런 걸 지지해. 이 말은 종전에 국민당을 부정했던 그런 사람이 공산당이 국민당의 위치를 인정했다는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때 국민당이 보낸 사안 중에 민주공화당
제시안을 보면요. 자, 일단 장개석 정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보통 선거를 통해서 각 세력들로 구성된 통일적인 국방정부를 수립하자. 이걸 이제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런 그 민주공화국의 어떤 제시, 국방정권의 정부의 수립, 이런 것들의 정치 의도가 뭘까요? 일단 이걸 통해서 장개석 정권의 정당성을 약화시키죠. 민주공화국은 모든 정파 세력들을 다 포괄하는 그걸 했잖아요. 보통선거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공산당이 그 당시에 좀 약간 위기에 처해졌어. 국민당 공격을 받고. 그래서 항일 현실적 열세를 벗어나서 항일 전선의 주도권을 좀 장악하자 이런 걸 내세우면서, 그리고 코미테로부터 독자성을 또 확보하고 당내 반발 세력들 견제 등 여러 이런 여러 정치적 의도가 있어요. 결국에는 장개석 정권이 이거 수용하지 않죠. 그렇죠.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해줬다. 근데 장개석이 거부를 했다. 일종의 여론전을 한 거죠. 그래서 이때 중간파들은 입장 올 때는 누구 말을 들어준 거야? 장개석보다는 그 모태똥이 그 중간파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줬잖아요. 그래서 중간파 세력들을 끌어들이는 거야. 네. 그래서 나중에 정치적 협상이 정역 같은 거 기반이 됐던 것도 다 이런 선언에 나온 건데, 자, 하여튼 이 정치 협상의 이론적 바탕이 됐다.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신민주의 이론을 또 제시했고요. 그래서 신민주주의 이론은 뭐냐면 이게 나중에 이제 정역 관련돼서 나온 기반 이론인데, 사회주의를 이제 실현하기 전에 자본주의 체제를 어느 정도 가독을 두고 이제 점진적으로 실현하자, 뭐 이런 이론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아이고, 잠깐만요. 자, 1852번하고 1853번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장개석 정권의 공산당 토벌 작전에 몰린 끝에 이제 고 서북부의 외진 곳에 정착한 중국 공산당은 당시에 중국 영토의 대부분 지배하는 중앙정부의 항일을 위한 어, 왜 연합되지 않을 수도 없었지만, 연합할 경우 그나마 중공이 확보할 수 있는 기득권, 그 소비에트가 손상될 우려가 있었다. 근데 장개석 정권이 실세를 인정하되 어디까지나 중공의 민주공화국 구상 아래서 한해서 가능한 일이며, 이 민주공화국 구성안에는 이제 보통선거를 통해 각 정치 세력들이 참여한 거니까 나름대로 중공 입장을 때는 좀 좋을 수가 있겠죠. 좀 세력을 확대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 현실적 열세를 벗어나 장개석 정권에 대한 항일 통일 전선의 지도권을 또 거머쥘 수 있는 뛰어난 정치적 선언이 아닐 수밖에 없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보면 1853번이죠. 국공합작 설립 직전까지 참정권의 어떤 장정권에 집요한 토벌 작전에 시달렸던 공산당은 비록 서북부의 병방에 몰려 있었지만 통일 전선 정책에 전환함으로써 열세에 처한 자신의 정치를 신장시킨 동시에 민족적 요구를 부응할 수 있었다. 특히 통일 전선의 구심점으로서 민주공화국의 구상을 제시함으로써 무당파, 지식인층, 즉 제3의 세력이죠. 중간파 세력을 비롯한 대중을 끌어들일 뿐만 아니라 장정권의 위치를 자신의 구상 안에 재조정시킬 수 있는 정치적 도약들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래서 국민당과 달리 그 전민항쟁론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신민주주의 혁명론으로 정리되었다. 예. 그래서 비록 장정권이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런 그 민주공화국 구상을 통해서 항일 전선의 주도권을 짊어지고 제3세력의 지도를 끌면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강화시켜 나갔다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서한 사건을 보죠. 아까 이제 세 개의 흐름 있죠. 국민당의 흐름과 공산당의 흐름과 그 다음에 여기 제 중간파의 흐름. 요 세 개의 흐름이 하나로 이제 항일로 모여진 계기가 됐던 것이 서한 사건이고요. 그리고 서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중일 전쟁이 일어나니까 곧바로 제2차 국공합작이 맺어졌죠. 그래서 국공합작은 1937년, 그 다음에 서한 사건은 1936년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러면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서한 사건을 볼게요. 참고로 요거는 이제
제가 어디에서 이제 뺏겼냐면 도표 있죠? 네. 여기가 하룻밤에 있는 그 중국산가? 거기에 이제 괜찮게 이렇게 도표가 많이 만들어졌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 원래 이렇게 허락 없이 이렇게 쓰는 거는 저작권 위반인데 예, 비영리적으로 하는 거니까 예, 좀 양해해 주시고 자 서한 사건을 좀 볼게요. 배경을 볼게요. 서한 사건 배경이 예전에 11년 기출문제 나왔는데 이게 여러 가지 배경이 있어요. 일단 중국 전역 및 하북 지역의 항일연합 형성, 일본의 계속적인 공격, 그리고 이 당시 동북군과 서북군의 부대에서 장개석의 공산당 토벌 압박인데 이때 이제 동북군 같은 경우에는 만주에서 쫓겨난 군대거든요. 장하장 군대거든요. 얘네들은 어떻게든 만주의 땅에 자기 고향에 돌아가고 싶고 항일 민족 의식이 되게 높은 군대인데 지금 공산당을 토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싸워갖고 항일을 해야 되는데 계속 장개석이 6차 토벌을 하니까 당연히 이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이 동북군 입장일 때는 양호성은 이제 기독교 부대인데 뭐 여기 뭐 시다바이 군대고 얘네들은 그리고 이 장하장이 중국 공산당과 긴밀한 연계를 해요. 그래서 장개석 명령을 수행하는 척하면서도 공산당 지도부 연결돼갖고 심지어는 그 서안에 공산당 그 뭐냐면 연락사무소 이런 것도 두고 그래요. 예. 자, 거기 국민당 내에 항일을 목적으로 한 반장 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만약에 항일을 하지 않을 거면 국민당의 어떤 그 장개석의 지도력 이런 것들 상실 이런 것들 불러일으키고 아까 대표적인 게 복권 인민정부나 양강사변 이런 것도 서한 사건의 또 배경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가정을 좀 볼게요. 가정을 자 장개석이 이제 6차 포위전을 이제 장하장한테 명령을 내렸는데 장하장이 그걸 제대로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소극적으로 미그적도 하니까 그 당시 장하장을 이제 독촉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서한을 공격했어. 서한을 방문했죠. 자, 그래서 장개석이 자기 부인이었던 송미령과 함께 서한을 이제 가서 장하장을 시책하고 왜 너네는 적극적으로 공사하지 않냐? 그래서 하청진가 거기 당나태종하고 양귀비가 같이 이제 노닥거리 호수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별장에 자고 있었는데 그때 장하장 군대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장개석을 구금해요. 그러니까 남경에 있었던 그때 참모총장이 하웅문이라는데 이 사람이 토벌령을 주장해. 그렇지만 이제 송미정이나 송자문 같은 건 평화적 해결 모색을 하고 결국에는 그 중국 중앙도 처음에는 그 얘를 죽이려고 하지만 얘를 죽일 경우 장개석을 죽일 경우에는 또 뭐냐면 그 국민당 세력이 분열되고 또 협상 대상이 없어지고 또 항의 주체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공산당 주윤래가 와가지고 그 장하장과 얘기를 해서 이제 합의를 보게 되죠. 장개석하고. 그래서 내전 중지 항일 국민 공산당 개조 이런 것들 하게 돼요. 그래서 장개석이 석방이 돼. 예. 그래갖고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요 약속들이 구두로 했거든요. 약속들이 제2차 국군 합작이 되죠. 그래서 중일 전쟁이 일어나니까 곧바로 제2차 국공합작이 이뤄지게 되는 배경이 되죠. 그래서 그 내용들 약속 내용들 좀 보시고요. 자, 그때 이제 서한 사건이 일어나니까 여론의 방향은 그날 장하장과 양호성의 주장 오르나 장개석을 쿠데타 가두는 건 잠못이다. 우리 일본에 이용될 수 있다.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있고 그 후에 이제 실무회담으로 국공회담을 했다가 제2차 국공합작이 이제 일어나죠. 물 계기로 해서 중일 전쟁을 계기로 하고 곧바로 제2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서한 사건 이후에 국민당과 공산당의 방향을 보죠. 자 일단은 공산당은 서한 사건 이후에 이제 정당 동지에게 공하는 글에서 서한 사건 이후에 국민당과 협력한 것을 당내 반발이 있을 거거든요. 이걸 무마시키고 분명히 중국이 양발전과 한계 더 이상
만약에 국민당이 들어줄 경우에는 그 이상 못 들어주겠다. 한계를 명확히 구명을 하죠. 그리고 정책 전환을 해요. 근데 이게 강자중국세에서는 서한사건 이후로 돼 있고요. 또 한의중인가? 한의중에서는 이 정책 전환 중일전쟁 이후로 돼 있는데 그냥 서한사건 이후부터 중일전쟁까지 보시면 돼요. 서한사건 때부터 미리 그 구상을 해서 실현됐고 중일전쟁 이후에는 그걸 더 확고했다. 그러니까 둘 다 맞아요. 둘 다. 예, 둘 다. 자, 그래서 정책 전환을 보면 일단 무장폭동을 중지시키죠. 그래서 국민당 정부 타도를 포기하고 철저하게 당내 민주주의를 실시해서 그래서 이때 이제 대표를 뽑을 때도 3분의 1 정도는 뭘 뽑냐면 무당파 애들 뽑아. 그거는 뭐냐면 이제 그 제3세력들을 이제 자기 지지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한 건데, 자, 그 다음에 종전의 지주에 대한 토지를 몰수를 했는데 이제 무슨 정책을 했는데 그 몰수를 중지하고 감조 간시 정책을 해요. 자, 감조 감시는 뭐냐면 소장로나 이자 같은 거 있죠. 이자를 낮추는 선에서만 끝나는 거야.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기준을 토지를 몰수해서 뭐냐면 그 토지 분배하는 정책에서 그 분홍도의 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한 어떤 정책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소비에트를 만들잖아요. 소비에트 대신에 국민당 행정부인 병구에 들어가서 대치를 하고 그 다음에 판료군을 홍군을 판료군을 편입시키고 이런 정책들을 하게 되죠. 판료군나 연안에 있는 부대는 판료군, 그다음 신사군이라는 게 있어요. 신사군. 그리고 강남에 있는 공산당 병력들 이렇게 국민당군을 편입시키는 그런 정책들 하죠. 예. 요게 이제 시험문이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그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대국민적인 무장폭동 방책을 전국적으로 정지하고 소비에트 정부를 중화민국 특별구 정부로 개칭하고 그래서 중화민국 안에 있는 병구로 들어가게 된 거야. 홍군을 국민혁명군으로 개명하여 그 국민정부와 군사위원회에 종속시키고 국민당 내에는 그래서 그때 8.6군과 신사국 개편하고 그 다음에 그 특별구역 안에 있는 보통선거에 위한 철저한 민주제도를 실시하고 그리고 지주 토지 몰수를 정지하고 항일 민족 통일 정선 강령을 시행한다. 뭐 이런 내용들 있고요. 자, 그래도 요 관련된 내용이 1864번이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요런 거는 각자. 그리고 이제 국민당도 공산당 제의를 이제 수용하죠. 5기 3중전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국민당이 주도권을 잡아 항해를 전개하는 것을 이제 방향을 이제 결정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2차 국공합작이 나는 거야. 제2차 국공합작. 무슨 계기로? 예, 중일 전쟁의 계기로 제2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졌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기출문제 잠깐 풀어볼게요. 자, 345페이지 펴보세요. 자, 다음은 어떤 사건의 주도자들이 발표한 시국 선언의 일부다. 이 사건의 배경으로 옳은 말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자, 이 사건은 이제 뭐냐면 요 예문은 그 서한 사건 이후에 이제 장하량이 발표한 그 발표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동북을 잃은 지 벌써 5년. 동북이란 건 만주 지역이죠. 그러니까 만주 사변이 일어난 거 1931년이니까 5년 뒤니까 1936년이겠네요. 이때. 국가 주권은 쇠퇴하고 영토는 날이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 먼저 치욕적인
상해 정전협정에 이어서 당고 점정협정을 체결했다. 여기 이제 상해 정전협정과 당고 점정협정이 나오니까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 또 걸려서 나올 수 있겠죠. 자, 위원장이 누구예요? 위원장. 이건 장개석이죠. 자, 위원장은 소인배들에게 둘러싸여 민중을 버리고 국정을 바로 잡지 못한 죄가 있다. 이거는 이제 선 안내 후양의 정책들 비판한 거야. 나는 누굴까요? 나는 장하장이죠. 눈물을 흘리면서 간언하였으나 그때마다 거절당하고 질책을 받았다. 그러니까 6차 포위를 이제 지시했는데 장개석이 이건 안 된다. 근데 너 왜 못하냐? 해라. 까라면 까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래서 서북의 군민도 일치하여 서북의 국민이라는 건 이제 양호성 부대가 이제 들어갔다는 거죠. 일치하여 소문의 총리 유족의 준수 구국회의 소지를 촉구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건이가 서한 사건이죠. 서한 사건 배경 오던 것만 보는 것을 보면, 자, 서남군벌이 국민정부부터 이탈해서 항일 반장을 주장했죠. 예. 이게 대표적인 게 복권 인민정부나 그 다음에 양강사변 이런 것들인데, 자, 이것 때문에 장개석의 지도력이 상당히 약하대요. 그 다음에 이윤을 보면 베이빙의 북경에서 이제 화북 분리 공장에 반대하는 대규모 학생 시위가 일어났다. 12구 운동이죠. 12구 운동. 예. 자, 이것도 배경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국민당의 코미테름의 반제국주의 통일정세에 따라 중국 공산당이 지주 토지 몰수 정책들을 중단 선언했다. 이거는 서한 사건의 배경이 아니라 서한 사건의 결과예요. 이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전국 각계 구국연합회, 정구정이죠. 정구정 지도자들이 단결 오mon을 주장하면서 이것을 하자 마오쩌둥 이걸 적극 수용을 했죠. 그래서 반장 아니라 피장 아니면 넘어가는 어떤 이제 바탕이 됐던 건데 이거 답죠. 기은, 니은, 리을. 그래서 이런 국민단계 내의 어떤 항일운동, 그 다음에 중간파 항일운동,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런 흐름들이 요걸 서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로 이제 결집이 돼갖고 전 계층, 전 당파를 좋아한 그런 항일운동을 하게 됐다. 그래서 기응, 니은, 니을이고요. 답은 4번이 되겠죠. 예.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2차 국공합작하고 중일전쟁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예. 다음 시간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심화교재나 다음 시간에는 또 뭘로 진행을 하려면 서울보다 아시아사하고 그 다음에 어디야 한의중 있죠. 한의중 내용 가지고 할게요. 현대사 부분 최근에 좀 나오는 부분이니까. 예.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